1962년 9월 라이스 대학교 스타디움에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야심만만한 이 약속은 그야말로 원조 문샷이 되었습니다. 문샷은 본래 달 탐사선의 발사를 의미하지만 달을 제대로 보기 위해 망원경을 제작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달 탐사선을 제작하기로 하는 식의 혁신적이고 통 큰 계획을 일컫는 말로 두루 사용됩니다. 케네디의 연설처럼 세상을 바꿀 창의적이고 대담한 발상을 문샷 사고라고 합니다. 케네디가 그 약속을 한 지 7년도 지나지 않은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를 대표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거대한 도약에는 흔히 기술의 승리라는 칭송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로켓 과학자들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특정한 사고 과정의 승리입니다. 로켓 과학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풉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꿉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돌파구입니다. 그들은 규칙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기본 설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직 과학자이자 현재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오잔 바롤의 문샷은 로켓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로켓 과학자들의 에피소드와 기업가, 작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알려줍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을 일상의 모든 문제에 로켓 과학자처럼 접근하는 비로켓 과학자 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확실성에 대해 공포를 느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해답의 확실성을 희생할 때입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물기를 고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미지의 것과 춤추는 사람들, 평온함 대신 위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잠재적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입니다. 확실성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전진과 발전이 시작됩니다. 천체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은 양자 이론을 설명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이론이 바로 그런 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수께끼가 난무하는 천체와 우주의 현상을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묘사했으며 일생의 대부분을 불확실성과 탱고를 추며 보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획기적인 돌파구는 오로지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전진의 기본 추동력 중 하나인 비정상적인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때만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중복을 뜻하는 리던더시는 일상생활에서 경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켓 과학에서는 이곳이 성공과 실패 혹은 삶과 죽음을 갈라넣을 수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 말하는 리던더시는 전체 임무를 훼손할 수 있는 하나의 실패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일종의 백업을 뜻합니다. 우주선은 온갖 것이 잘못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도록, 즉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펠컨 9호 로켓은 엔진이 9개나 장착되어 있어서 설령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우주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리던더시는 무엇일까라는 물음과 함께 자신만의 로켓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1원리란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를 뜻합니다. 제1원리 사고의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제1원리를 사물이 알려지는 최초의 토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재는 아무도 맞힐 수 없는 관역을 맞춘다. 그러나 천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관역을 맞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1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베끼거나 흉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벽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제약업계의 거인 머크의 법무팀에 들어가 결국 CEO 자리에 오른 기업가 케네스 프레이저는 머크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프레이저는 직원들에게 그저 혁신을 요구하는 임원들과 달리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즉 머크를 파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머크의 가장 사나운 경쟁자 역할을 맡아 머크를 업계에서 쫓아낼 모든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의 역할로 돌아와 그 위협을 피해 나갈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회사 죽이기 훈련입니다. 회사 죽이기에 나선 사람은 제1원리사고를 채택해야 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써야 하고 단순하고 진부한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합니다. 회사 죽이기 훈련은 다양한 버전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거의 모든 획기적인 돌파가 머릿속에서 진행하는 실험, 즉 사고 실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마음껏 뛰어놀게 둠으로써 그는 물리학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인정받던 여러 가정을 뒤집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노트를 사고 실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기계부터 교회 건축물에 이르는 온갖 다양한 공학 설계를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해치웠습니다. 사고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회피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고 실험 자체를 시간 낭비로 치부해버립니다. 사고 실험의 목적은 올바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실험은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 과정은 뒤죽박죽에다 구불구불하며 해답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고 실험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실험가입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완성해 나가면서 두 개의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질학과 경제학이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내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조합놀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놀이는 또한 수많은 획기적인 돌파술을 낳았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학술계의 한 아이디어를 검색 엔진에 적용해서 구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캘리그라피에서 빌린 아이디어로 복수의 활자체와 가변 글꼴을 만들어서 매킨토시에 적용한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명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하고 조합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갈래의 온갖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불꽃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미래에 다다르는데 흔히 미래에서 출발해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방법이 바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백캐스팅이라는 전략입니다. 이 백캐스팅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가 이미 상상 속에서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도달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백캐스팅 덕분에 인간은 최초의 문샷을 실현했습니다. 나사는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할지 거꾸로 되짚어 나갔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제품 구상 시 최종 보도 자료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백캐스팅 전술을 100분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기능과 장단점은 물론 고객이 가장 많이 던질 질문 목록까지 포함됩니다. 저자는 백캐스팅이 준비된 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가장 불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시작하라. 언제든 결론을 고칠 수 있다. 나를 반박하는 파트너를 항상 곁에 두라. 실제 환경과 똑같은 곳에서 최종 테스트를 하라. 실패를 가정하고 원인을 찾아보라. 간신히 거둔 성공은 실패로 간주하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면서 테스트하기입니다. 이는 실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점검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은 출시 전 실시했던 설문조사로 보면 실패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별도의 전화기, 카메라, 뮤직 플레이어를 원하지 모든 기능을 다 합친 단일 기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출시되자 사람들은 막연히 머릿속에서 그리던 것과 실제 눈앞에서 보는 제품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아이폰에 대한 무관심을 열망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실을 유념했던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글로벌 디자인 혁신기업 IDEO는 오랄비의 어린이 칫솔 디자인 의뢰를 받은 후 오랄비의 권고를 무시하고 직원들이 실제 아이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아이가 양치질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손가락이 아닌 주먹을 활용해서 양치질을 한다는 것을 알고 기존 어린이 칫솔과 달리 손잡이 부분을 크게 디자인한 새 제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랄비는 이 제품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문샷의 핵심은 고정관념과 판에 박힌 사고 패턴을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이 장애물로 바라보는 것을 절호의 기회로, 즉 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을 바꿀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불확실성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로켓 과학자의 생각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웬만한 예측 불가능성과 위기는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